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 당부를 한 말씀 드리면 우리 이 지방자치를 앞으로 이끌어 가실 분들이 바로 주민자치위원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께서 똘똘 뭉치셔가지고 골목골목까지 행복하게 우리 미추홀구를 잘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미추홀구에서 좀 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설치 근거 법령 제정 부분인데요. 이게 사실은 지금 앞장에 보시면 대략적인 조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표준 조례안하고 좀 비교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임기를 2년으로 하고 3회까지 가능하게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표준 조례안은 2회까지만 연장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행정안전부의 행정안전부가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안이 지금 국회 통과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근거인 지방분권법에 따라 보면 현재 미추홀구는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행안부 장관의 인가나 승인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법령 지방분권법 제29조를 아래 주에 달아놨는데요. 4조를 보시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라고 이렇게 주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최근에 행정안전부에서 이 부분을 여러 법률과 관련된 분들한테 해석을 해서 행안부 장관만이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안부 장관의 승인이나 인정 절차를 거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올 초에 아마 그것이 행안부에서 각 시군으로 시달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미추홀구에서 좀 주민자치를 실시하기 위한 기본적인 역량들이 얼만큼 구성되어 있는지 또는 기반이 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좀 검토 및 분석을 좀 해주셔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미 이제 우리 미추홀구는 평생학습도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주민 참여 기제 중심의 어떤 구정을 펼쳐왔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부분 훈련되고 역량이 충분한 주민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특별히 이제 마을 공동체 활동과 관련된 마을 단위의 주민자치력이 갖고 있는 지도자들이라든가 주민들이 얼만큼 주민자치로 들어올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좀 관심을 갖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단체에 대한 해석 부분들을 좀 넓혀서 그 부분들이 단체로 좀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개인은 다른 창조적인 어떤 그런 직장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주민자치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좀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제안해 봅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주민자치의 기능과 역할 말씀하셨는데, 우리 아까 발제를 해주신 박사님께서, 센터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미추홀구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평생학습과 관련된 그런 자산들을 포함해서 해야 되는데요. 특히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1단계 자치구 서울, 금천, 도봉, 성북, 성동 4개구 26개 동은 주민세 개인균등분이 지금 주민자치회로 환원이 돼서 주민사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구 10개 동에 많게는 2천만 원에서 크게는 7천만 원까지 주민세 개인균등분 6천 원 중에서 1,200원 교육세 주민세를 빼고 나머지 4,800원 납부분이 다 지금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는데요. 환원이 됐을 때 주민들의 필요한 사업들은 여러 가지 방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특히 우리 주민자치회가 지금 포함하고 있지 않는 평생학습에 대한 부분, 특히 사회보장협의체 활동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특히 보건소와 관련돼서 건강예방, 통합건강증진사업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주민자치와 함께 연결이 돼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주민세 환원 사업들로 편성이 돼서 주민청에 상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주민자치에 포함해서 구성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들이 분명하게 있으셔야 될 것 같고, 그래야만이
주민자치회가 지역 단위의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 선정과 관련된 부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체 대 개인의 4대 6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추첨제로 하다 보니까 동대표성을 확보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동에 꼭 필요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추첨이 안 될 경우는 주민자치로 들어올 수 있는 방향이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한 30% 정도는 통단위 할당이라든가 세대별 할당 또는 그 마을 단체 지도자들 중에 들어오지 못하신 분들에 대한 할당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위성 부여 문제는 특히 그 주민총회를 할 때 투표 관리가 문제인데요. 이 부분도 한번 조례가 좀 검토를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민자치의 역동적 활동을 기반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주민자치회 3호국 설치가 분명히 노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년째, 3년째 하다 보니까 3호국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 3호국 운영에 대한 예산 확보가 사실은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 작업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이게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에 언제 통과될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니 이전에 좀 방안을 강구해 봐야겠다는 생각들입니다. 그 다음에 분과활동에서 분과원들의 의결권을 보장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의 운영 체계 제가 아까 분과회의, 임원회의, 그다음에 정기회의, 주민총회라고 하는 그런 체계를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동별 자율 운영에 맡기다 보면 동별 주민자치의 성격에 따라서 분과회의를 전혀 안 하는 동도 있고요. 민간협업회의에 동장님이 아예 참석을 안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특히 내일 모레 이제 은퇴를 앞두신 동장님들 같은 경우는 거의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관여를 안 하시거든요. 근데 동장님이 협업회의에 참여를 안 하시게 되면 다른 팀장님이나 다른 주무관들도 많이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명분할 부분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의 수당 지급 문제가 지금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데 표준 조례안에는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근데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에 수당을 바라는 부분들은 욕심일 수 있지만 다만 주민자치회가 활동하는 즉 주민자치회 위원들과 분과원들이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적 활동을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그 보상 부분 특히 그분이 이런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방법들은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이제 지역화폐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좀 환원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저희들도 해보고 요건 지금 서울시에서도 그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나머지 이제 행정협력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동장님의 민간협력회의 참여를 좀 의무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분들이 주민자치의 주무관들 모르겠는데 우리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업무를 하기 싫어하셔요. 억수로 하기 싫어하십니다. 예, 근데 실제로 다른 주무관님이 오시면 또 새로 배우셔가지고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주민자치회를 못 따라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이 시범사업을 하고자 하면 공무원분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좀 만들고 정규과정으로 편성해갖고 1년에 한 5시간에서 6시간을 좀 주셔가지고 아주 기본적인 소양이라도 사이버라도 좀 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동단위의 주민자치회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주무관을 제발 좀 7급 이상 고참들로 좀 중고참으로 좀 앉혀줘라. 실제로 동해 가면은 8급 1, 2년차 분들이 이런 업무를 많이 맡다 보면은요. 실제로 여기저기서 막 휘둘리다 보면은 아무런 중심을 못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행정이 좀 참고하셔서 시범 사업에 좀 해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지금 6년차 이상 7년을 지금 주민자치원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위원님들이 한계에 봉착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전국적으로 3,502개 읍면동에 주민자치 센터가 있는데요. 대체로 매년 하는 어떤 행사들이 똑같은 거죠. 다 척사대 얼마 전까지 마치셨죠. 네, 그리고 여름 되면 이제 삼계탕 행사 하시고, 네, 또 가을 되면 뭐 체육회 한번 하시고, 겨울 이제 연말쯤 되면 요즘은 또 12월 초에들 많이 하시잖아요. 송년 모임 하시고. 이게 과연 주민자치위원회 저희 행사일까? 주민자치일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현재 저희 동은 128개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 40개 정도의 주민자치 지역사회 진흥 프로그램을 운영했었습니다.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저희도 똑같습니다. 전국 어느 동에 있는 의원님들처럼 뭘 해야 되지? 하지만 이걸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었고요. 우리 스스로 찾아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주민자치센터 운영됐던 그 부분을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이 고민부터 전 출발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현황도 넣어드렸지만 대부분이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서울로 따지면 자치회관을 위수탁받아서 하고 있는 그 행위가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이 하시는 전반적인 대부분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결단코 그 부분만은 아니고요. 마을공동체라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쪽으로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포커스를 좀 바꿔봐야 되지 않나 이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 바뀌는 조례에 의해서 50명을 저희가 위촉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 동도 현재는 분동을 하면서 14명의 위원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 3월 16일부터 있을 저희 연수구에 교육을 6시간 이수를 해야지만 새로운 위원님들을 모실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이제 결단코 인천은 서울과 또 다르다라고 주장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서울형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가 행안부에서도 대부분의 이제 지역에다가 내려진 표준의 준칙에 의해서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다 동네마다 특성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을 또 고민하면서 향후 조례를 만드실 때 좀 더 수기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무엇보다 저희 동 같은 경우도 어제 15개 아파트 입자대표회 또 관리소장님, 동대표분들을 모여서 저희가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오시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법적으로 주민대표기구의 역할을 주민자치회가 수행을 한다고는 하지만 실제 지역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분들이 또 입자대표 회장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같이 들어와서 공조를 해야지만 저희가 앞으로 꾸려나갈 주민자치에 있어서의 명분 그리고 실리 모든 거를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은 저는 사람을 이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친한 지인들한테 저는 그냥 편하게 이런 얘기합니다. 다단계라고. 네. 정말 위원님들 공고 내고 현수막 낸다고 확확 들어오나요? 예, 안 들어왔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바꿔야 되잖아요. 결국 저 혼자 답답해서 혼자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문구가 있죠. 빠르게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고요. 결국은 제가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을 지역에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주민분들 중에 또는 어떤 봉사활동을 하시는 주민분들 중에 학교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 중에 기타 등등등 가는 데마다 저는 이분을 어떻게 주민자치원으로 모실 수 있을까 그런 고민 속에서 저는 계속 지내왔고요. 그렇게 해서 모신 분들이야말로 정말 저와 함께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이더라고요. 저희가 공고를 내고 50명의 위원님들을 모셔야 되지만 한편에 있어서는 기존에 계신 위원님들이 이 주민자치 전환에 대한 그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시고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을 주변에서 추천하셔서 교육을 받게 인도하시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도 이제 행정과 주민자치위원 사이에 어떤 협치 부분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무엇보다 싸울 일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표현드린 싸운다는 이 얘기가 실제 싸운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더 좋아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의견을 공론화시키는 작업들이 저희 동에서도 많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무한하게 발생할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앞서 토론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동해 주민자치를 담당하는 우리 주무관님들에 대한 전문가 지정을 저는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노하우가 쌓이고 또 저희랑 소통의 기간이 길어져야지만 함께 무언가를 해낼 수가 있는데 계속 순환보직으로 인해서 좀 익숙해지면 사라지고 이것이 어찌 보면 저희를 서포트해 줄 수 있는 행정 쪽에서의 그 기회가 너무 계속해서 사라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마지막으로 저는 토론문에 남긴 것처럼 주민자치의 성공적인 실현은 결국 사람에 달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끊임없는 교육이 필요하고요. 저희 위원님들도 작년 같은 경우 17시간 정도의 평균 교육을 공식적 교육을 이수를 하셨습니다. 결국 제일 좋은 격은 오늘 이렇게 남아 계신 위원님들 정말 대단하신 거고요. 매우 피곤하고 졸립니다.
이런 교육보단 성인 교육은 현장 참여형 교육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잘하고 있는 곳들을 자꾸 가셔갖고 보시고 거기서 익힌 것들을 가지고 우리 동네에 맞춰서 미추홀구 각 동에 맞는 사항에 창의적으로 적용하시는 거, 그게 바로 저희가 주민자치에서 마을의제를 바꾸어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제안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주민자치협의회가 위원장의 임기를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주민자치 위원회 운영 및 주민자치 관련 설문조사를 별첨으로 첨부를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2018년 9월 12일부터 10월 12일까지 한 달 동안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료집에는 없었지만은 이 별첨으로 첨부를 해드렸고, 설문조사 결과는 주민자치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늘리자는 의견이 62.6%의 찬성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주민자치위원회 임기를 다음 우리 토론회 때 또 청문하시고, 또 오늘 참석하시는 우리 주민자치위원 모든 분들이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저는 그 주민자치에 대해서 어제 오늘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해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저희 주민자치 사무가 사실 주민자치가 우리 전통적인 사고에도 주민자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제 맥이 이어지지 않고 60년대, 70년대에 들어서 농업사회에서 이제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이촌향도가 이루어지면서 실질적으로 농촌형 중심의 주민자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고 도시로 오면서 먹고 살기 바쁜 그런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개인적 성향으로 이제 많이 흐르게 됐어요. 그런 와중에 97년도에 이제 IMF를 맞았고, 그 정부에서 여러 각도에서도 이제 좀 이런 사회적인 병폐나 무슨 모든 걸 좀 개혁을 하자. 그래서 98년도에 인천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5천 미만의 동사무소들을 과수동 통폐합을 과감히 정부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 이제 동기능 전환 사업을 시범 사업을 하면서 이 주민자치회가 시작이 돼서 주민자치위원회가 탄생이 되고, 그 후로 지금 한 20여 년간 자치 기반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주민자치 위원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민자치에 대한 사업은 어떤 당초 목적보다는 동적인 프로그램 위주의 주민자치센터를 이끌어가는 게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었나, 이런 반성의 좀 기회가 있고요. 그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게 지금 발전적이지를 못하다 생각하니까 전 정부에서부터도 계속 이게 뭔 변화를 좀 줘야 되겠다. 그래서 주민자치에 관한 걸 갖다 계속해서 논의해 왔던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이제 발제하신 분, 강의하신 분 쭉 지켜보면서 느끼셨을 거예요. 저런 것들은 우리 구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라든가 마을 공동체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타 자치단체보다 굉장히 먼저 시작해서 지금 어느 단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만 다듬어서 법제화하고 조례를 좀 만들고 좀 타지역하고 틀리게 좀 세부적으로 만들고 해서 우리가 그동안 미추홀구가 갈고 닦았던
중요한 경험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미추홀구만의 특색 있는 주민자치회를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게 제 한편에 좀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치위원님들이 오신 분들도 많이 느끼시겠지만 지금 우리 서울 이상으로 마을 계획을 성공리에 계획을 수립해서 성공리에 사업까지 확장해 나가는 그런 동들이 한 대여섯 개 동이 있어요. 그런 걸 기반으로 본다면은 우리 미추홀구는 주민자치회로 전환할 수 있는 기초적인 건 꽤 많이 있다. 대신 모래 아래 빛나는 모래 아래 불과한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구슬로 깨어서 발전시킬 수 있냐, 그거를 자치회 구성과 함께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게 우리 집행부의 바람이고요. 여기 계신 지금 현재는 위원회지만 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앞으로 시범동 자치회에서부터 전체적으로 같이 연계해서 단절이 아닌 위원회에서 자치회로 바뀐다 해서 단절이 아닌 연계성이 있는 발전책을 찾고자 하는 게 저희 미추홀구 생각입니다. 그래서 서울하고는 약간 틀려질 겁니다. 그래서 위원회하고 우리 기초 여지껏 경험하고 합쳐서 타 지역 우수 사례도 좀 벤치마킹도 하고, 그래서 우리만의 특색이 있는 우린 시범동으로 안 가고요. 시범동 조례가 아니라 주민자치의 운영 조례가 됩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도 이제 아예 운영 조례로 해서 지금 시범동 올해 2개 정도 하고 내년에 전면 시행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을 좀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이제 우리 미추홀구가 주민자치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다. 그래서 담당 실장님으로서 노력을 많이 하실 것이고, 또 그와 더불어서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길 부탁하는 그런 요지의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미추홀구 주민자치 활성화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